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웨비나 시리즈가 미주 한국일보 창간 51주년 기념으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줌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경제 웨비나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2021학년도 지원자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 점수를 필수해서 옵션으로 변경했습니다. UCLA가 연구실을 필요로 하는 수업이나 건강 클리닉, 공연 예술 등 15%에서 20% 정도의 수업만 캠퍼스에서 진행하고 그 외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경제 회복에 들어간 LA 카운티의 식당 1000곳이 보건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제 회복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이에 따른 개인 보호 장비와 코로나 진단 테스트 장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예산 삭감 계획에서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과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의 흑인 사망 시위 과정에서 분출한 경찰 개혁 요구에 대응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결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타격을 받은 미 경제가 코로나가 잡혔다는 확신 전까지는 완전 회복은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으로 급감했던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달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전격 폭파했습니다.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 회의를 긴급히 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내일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UCLA가 가을학기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실을 필요로 하는 수업이나 건강 클리닉, 공연 예술 등 15%에서 20% 정도의 수업만 캠퍼스에서 진행하고 그 외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기숙사도 학생 수를 줄이게 되는데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UCLA는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캠퍼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기숙사나 캠퍼스에서 매일 발열 체크 의무화 등 프로토콜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2021학년도 지원자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 점수를 필수에서 옵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감안해 UC를 비롯해 전국 내 대학들이 2021학년도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옵션으로 잇따라 바꾸고 있는 가운데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잇따라 합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유펜, 다트머스, 예일, 코넬 대학이 최근 2021학년도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옵션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5일에는 하버드와 브라운 대학이 이에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아이비리그 대학 중 2021학년도에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여전히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프린스턴 대학이 유일합니다. 명문 공과대학 칼텍도 이달 들어 2021년과 2022학년도 지원자들에게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 항목에서 제외시키기로 발표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여전히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추이에 따라 지원자들이 SAT와 ACT 테스트를 제대로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2021학년도 지원자들에게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방침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입시 컨설팅 업체인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입니다. 테스트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학생의 점수를
내가 보내면은 대학에서는 그거를 일단 보고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블라인드라는 경우에는 아예 성적을 아예 보지 않겠다라는 거라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 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요 SAT 옵셔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공부한 학생들, 특히 이제 11학년에서 12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은 벌써 SAT를 한두 번은 봤었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목표하는 대학들이 명문 대학이다라고 한다면은 SAT를 벌써 봤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학들이 SAT를 옵션을 돌렸다고 지금 SAT를 그만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코로나19 때문에 주니어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인턴십 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SAT 성적을 보충하는 데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거의 많은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SAT 점수를 옵셔널이나 아이들 대학을 보냈는데 나는 안 보낸다 그래서 안 보내도 된다 그래서 안 보냈을 때 직접적으로 그게 이제 불이익이 되지는 않지만은 이게 간접적인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나머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그거의 대학에 입학의 요소로 들어가는데 내 성적은 내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앞서 UC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 절반 정도가 2021학년도 지원자들에게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옵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2021학년도 한 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대학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SAT와 ACT 점수를 필수 항목에서 누락시킬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경제 회복에 들어간 LA 카운티의 식당 1000곳이 보건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약 2,000개의 LA 카운티 식당을 방문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조사했는데 그중 절반인 1,000개의 식당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 국장은 어떤 경우에서든 테이블이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거나 가림막을 배치해 놓아야 한다라면서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업소를 방문해 준수 여부에 대한 재점검 작업을 벌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식당에 대해서는 LA 카운티 보건국 핫라인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 예산 삭감 계획에서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과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애초 공개한 예산 삭감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중 6,800만 달러를 삭감하고 차일드케어 프로그램 예산 중 10%를 삭감하기로 했는데 어제 주의회와 회의 결과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으로 인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 수당을 신청해 주정부 예산이 절실히 부족한 상태이며 세금 보고 기간도 7월 15일로 연기돼 내년 회계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주 정부는 내년에 41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대주교가 관할하는 카톨릭 사립학교가 오는 가을 학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매일 아침 발열 체크, 수시로 손 씻기 등이 포함됩니다. LA 대주교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과 학생들의 교육과 양육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위해 학교를 재오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대주교는 LA, 벤투라,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200군데가 넘는 카톨릭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교육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지만 실내 수업이 언제부터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제 회복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영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이에 따른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에 위치한 병원, 비영리 단체, 종교 단체 등의 리더들이 오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게 경제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와 코로나 진단 테스트 장소를 늘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교회와 직장의 코로나 진단 테스트 장소를 늘리고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필수 업종 종사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개인 보호 장비와 테스트 장소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LA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 정부가 보내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마스크를 전달받고 감사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박영남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 회장은 최근 영사관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번만큼 고마움을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KF94 마스크 2만 5천 장을 지원하기로 했고
LA 총영사관은 지난 11일 한국에서 배송된 마스크를 독립유공자 후손 11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박 회장은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최고급 마스크 50개가 든 박스를 보내줄 줄은 전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손주들과 박스를 함께 열어보고 온 가족이 감탄하며 기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 회장의 부친 박관준 지사는 평안남도 개천교회 장로로서 일제히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 일제 경찰의 고문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배국희 전 미주 광복회 회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뜻밖의 마스크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따뜻한 정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국가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크게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중이 모이는 헌팅턴 비치의 대형 이벤트 반스 US 오픈 서핑 대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건강보건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고려했을 때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며 올해는 행사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하고 내년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959년에 처음 시작한 이 대회는 2013년 반스가 스폰서를 진행한 후부터 해변가 영화 상영,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제공, 가족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웨비나 시리즈가 이미주 한국일보 창간 50일 기념으로 오늘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줌과 유튜브를 이용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경제 웨비나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주최하고 뱅크 오브 홉이 주관한 16일 웨비나에서는 뱅크 오브 홉의 수석경제학자인 영조 경제학 박사와 뱅크 오브 홉 자산관리팀의 폴김 부행장, 킬스테일 롱비치의 정영민 경영학 교수가 연차로 출연해 포스트 팬데믹 시대 경제 전망과 코로나 시대 투자 관리와 생활경제, 테크놀로지가 코로나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조 박사는 이번 경기 침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경제 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촉발된 경제적인 위기라는 점, 그리고 주무부처가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순발력 있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경제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조 박사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뉴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게 될 듯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미래에서 파생되는 불확실성,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 노동시장의 건전성, 사회적, 문화적 변형이 가져올 영향과 파급 효과가 그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쉽게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4월과 5월 주택 매매율이 하락했지만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주택시장은 앞으로 경기 회복의 정도와 노동시장의 확장성 여부에 구도가 잡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투자 관리와 생활경제 문제를 짚어준 뱅크 오브 홉의 자산관리팀 폴김 부행장은 최근 직장인 은퇴연금 401k 컨트리뷰션을 줄여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컨트리뷰션을 하실 적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컨트리뷰션의 퍼센티지를 줄이지 마시고요.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더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셔도 좋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켓이 떨어졌을 적에 낮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에 테크놀로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킬스테일 롱비치의 정영민 경제학 박사는 비즈니스 미팅이 대면 접촉에서 줌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오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업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는 눈과 귀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으로서 우리가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거나 고객에게 경험을 하게 한다거나 또는 고객을 감동시킨다거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7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웨비나 두 번째 순서로 림 넥서스 로펌이 주관하는 법률 웨비나가 열려 연방경기부양법과 PPP의 이슈, 탕감, 코로나19 이후 렌트와 몰기지 이슈, 파산과 채권 정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 전역의 흑인 사망 시위 과정에서 분출한 경찰 개혁 요구에 대응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강경 대응을 주도한 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찰의 지지를 의식한 탓에 미온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두려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법 집행관과 공동체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찰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가 물리력 사용과 긴장 완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나 중독자, 노숙자 등 비폭력적인 신고에 대처할 때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목 조르기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미국에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쓰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 개혁과 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일부 경찰관들이 경찰 일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이드 사건이 터진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경찰에서는 항의 시위 발발 이후 최소한 7명의 경찰관이 사퇴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시 대변인은 또 6명 이상의 경찰관이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이들 중에는 순찰 경찰뿐 아니라 형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로이드의 사망에 연루돼 해고된 뒤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등 전직 미네아폴리스 경찰관 4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네아폴리스 경찰 대변인 존 엘더는 지역 일간 스타 트리뷴에 현 시점에서 그만두는 경찰관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도 이번 달에 8명의 경찰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브룩스 사망 사건으로 사임한 에리카 실즈 애틀란타 경찰서장과 브룩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해 해고된 경찰관 1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우리 인사 기록을 보면 올해 들어 매달 2명에서 6명의 경찰관이 사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버펄로에서는 비상대응팀 소속 경찰관 57명 전원이 사임계를 냈습니다. 지난 4일 시위 현장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이 7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무급 정직 징계를 받자 비상대응팀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백악관이 결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은 이 책에서 백악관의 속사를 폭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볼턴의 회고록 출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책을 쓰고 책이 출간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며 그러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3일 출간을 앞둔 이 책에 대해 출판사는 혼돈에 중독된 적을 끌어안고 친구를 퇴짜 놓는 자신의 정부를 깊이 의심하는 대통령을 보여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밀 정보 삭제 등 볼턴이 회고록 출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이끌어온 현장 사령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2주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공영라디오 NPR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한 것이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뒷전으로 밀려난 채 별다른 발언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와 정상화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코로나19 대응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물론 데비벅스 TF 조정관,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센터 국장 등 핵심 인사들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이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는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은 누가 먼저 거기에 가느냐 하는 경주가 아니다라며 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 중 일부를 포함한 1-2개 또는 3개 이상의 백신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백신이 성공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 도매 시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베이징시 당국이 대응 조치를 3급에서 2급으로 높였습니다. 베이징시가 시 전역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 교육위원회는 어제부터 수험생을 포함한 전 학년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는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썰렁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자 시당국이 출입을 통제하는 봉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있는 상점 운영주들은 손님 발걸음이 끊기면서 생계 걱정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进店的人都没有现在。再就是从春节到现在，反正就是一直在赔房费呗。连说不好听的，连饭钱都挣不出来，因为几乎就没人进。 시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응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높였습니다. 시 방역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 사이의 감염과 물건을 통한 감염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 교육위원회도 고3과 중3 수험생을 포함해 전 학년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야외에서 하는 농구, 배구, 축구 등 단체 운동도 금지됐습니다. 학생들조차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되는 것 아니냐며 충격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震惊的吧，也挺，本来都快好了，又来一波什么之类的，然后病毒也挺可怕的，还研究不出来疫苗来。 베이징시는 바깥에서 영내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핵산 검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려는 사람도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에 핵산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느슨한 통제 탓에 발병지 5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베이징시는 출입 관리부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LA 총영사관은 오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 관련 LA 한인 피해 복구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LA 한인상공회의소, LA 민주평통, 옥타 LA, 한인경찰관협회,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폭동과 약탈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각 단체별로 한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유지하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자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총영사관 측에서는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와 협력해 한인들이 변호사들에게 주 1회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으며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 외교부에 재외동포 지원 예산을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 지원도 할 예정이며 엘리트 학원의 박종환 대표는 폭동과 약탈로 피해를 입은 한인 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영사관과 시위와 폭동 시기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한인 커뮤니티를 지켜준 LA시에게 감사의 말이 담긴 서한을 에릭 가세티 시장과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어제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전격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지 사흘 만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9분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지상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바로 옆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외벽도 반파됐습니다. 온통 연기만 남은 연락사무소터.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거다. 사흘 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표현 그대로입니다. 폭발한 지 3, 4초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후 3시 반경 군이 개성공단 지역에서 연기를 관측했다는 언론 속보가 전해지자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는 술렁였습니다. 상황 파악 혹시 되시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네,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50분경 통일부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폭파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에선 폭파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 6분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단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경로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남북 평화와 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특구 지역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지피에 병력을 재진입시키고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며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금 전에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나온 내용인데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지역에 군부대를 재진입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은 2016년, 금강산 관광특구는 2008년 각각 폐쇄됐는데 공단과 특구 조성 이전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2003년 착공식을 거쳐 탄생한 개성공단 지역은 비무장 지역으로 바뀌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수도권을 겨냥했던 포병 여단 등 북한 군부대도 뒤로 철수했습니다. 역시 1990년대 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군함과 잠수정이 배치됐던 고성항은 민군 복합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결국 각각 2003년과 1990년대 말로 돌아가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 참모부는 또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폭파하거나 철수한 지피에 다시 진입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 재개 방침도 밝혀 2018년 맺은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화해 이전 시대로 복귀하는 셈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군 안팎에선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특구 지역에 재무장의 경우 시설 철거와 군 시설 배치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남 삐라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며 긴장을 끌어올린 뒤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봐가며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국방부는 대북 감시태세,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현재 최전방지대는 물론 동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모든 감시 장비를 동원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전통적 도발 수역인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 합의서에 따라 닫았던 해안포를 개방하고 사격 훈련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이 될 텐데요. 실제 시행에 나설 경우 9.19 군사합의는 다시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식습관은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식습관이 성격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컨대 활발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탄 고기를 꺼리지 않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마다하지 않는 식이라면 우리의 건강은 상당 부분 성격이 결정하는 게 됩니다. 최근 성격이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가천대 교육대학원,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공동 연구인데요. 연구에서는 대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성격과 식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격은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의 5개 요인을 주로 따지는 애니오 성격 검사로 분석했습니다. 식습관은 일본 역학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항은 생선이나 고기가 일부 탔을 때 그냥 먹는다. 평소 짜게 먹는 편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곱창이나 달걀 노른자, 오징어, 새우, 장어 등을 자주 먹는다. 갈비, 삼겹살 등 동물성 지방을 자주 섭취한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다. 푸딩이나 케이크, 초콜릿, 사탕 등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는다. 매 끼니 채소 반찬을 먹는다. 과일을 매일 1회 이상 먹는다. 음식을 먹을 때 영양 균형을 고려해 골고루 먹는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다에 11개로 구성했습니다. 그 외 음주나 흡연 여부도 살폈습니다. 분석 결과 같은 성격이라도 여학생과 남학생의 식습관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개방성 점수가 높았을 때 탄생선과 고기 섭취가 약 5배 많았습니다. 성실성 점수가 높으면 오히려 탄생선, 고기 섭취가 적었으며 영양균형을 고려해 골고루 먹는다고 나타났습니다. 단 외향성 점수가 높으면 흡연도 4배 많았습니다.
남학생은 신경증 점수, 즉 예민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가 약 3배가량 많았습니다. 외향성 점수가 높으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적게 섭취했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과 달리 신경증 점수가 높았을 때 흡연이 4.82배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연구에 따른 결과 성별로 성격 요인에 따라 식습관과 건강 관련 습관이 달랐고 유형에 따른 특징은 과거 외국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와 상이했다며 한국인의 개인 성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영양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취자 제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운타운 에리아에서 이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과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샌페드로와 그리고 산타모니카 10번 프리웨이 인근, 다운타운 인근에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근방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취자 제보는 저희가 항상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청취자가 제보해 주신 겁니다. 네, 제보해 주신 쿠키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시 관련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26.82포인트, 2.04% 오른 26,289.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15포인트, 1.9% 상승한 3,124.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69.84포인트, 1.75% 오른 9,895.8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5월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와 정책 당국의 부양책,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 사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7.7%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2.16% 작용했습니다. 에너지는 2.82% 올랐고 재료 분야도 2.11%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4% 오른 38.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에도 2.4% 올랐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2.64% 상승한 40.7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보고서를 내 올해 원유 수요가 역대급으로 하락하는 대신 내년에는 수요가 기록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5% 오른 1,736.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급감했던 미국의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5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 3월 4.5% 감소했고 4월에는 무려 12.5% 급감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관련 통계가 집계된 101년 역사상 최대 감소폭입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16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지역은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는 중글룸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곳에 따라 5에서 10마일대 바람도 불겠습니다. 한 주간 낮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2, 3도가량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5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낮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